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곽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자, 금리 상승기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은행권에 지금의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칼바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신중은행들도 이르면 이달부터 희망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NH농협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부터 만 56세인데요.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도 452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400명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 NH농협은행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4대 시중은행들도 희망퇴직 곧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 관련해서 1차 검토 단계에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노조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기인 노사 간 희망퇴직 관련 논의에 들어간 이후 지금 조건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곧 희망퇴직 관련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다른 은행들 역시 공식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곧 논의에 들어갈 것을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다른 이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직원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딘가요? 말씀하신 곳이 그 부산은행인데요. 이 부산은행은 지난달 1급부터 7급 사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대상인데 여기에는 내년 기준으로 만 40세인 1982년생 이후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만약에 10년 넘게 근무했다면 사실상 30대 대리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이 희망퇴직 나이가 이제는 과거와 참 다르게 많이 낮춰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국민은행 사례에서도 노조가 먼저 이 희망퇴직을 제안했다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과거와 이 희망퇴직에 대한 그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희망퇴직이 은행권에서 이 트렌드가 된 이유는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죠. 희망퇴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으로서는 전직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을 고민하는 갈림길에서 오히려 희망퇴직이 좋은 기회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밀려난다 이런 인식의 희망퇴직이 아니라 지금은 서로 윈윈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다소 긍정적인 양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파격적인 희망퇴직 보상안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은행들이 요즘 어려워서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뭔가 보상 규모도 크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올해 국내 일반은행 1에서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10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입니다. 네. 올해 가장 먼저 희망퇴직을 시작한 NH농협은행의 경우 특별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의 20개월에서 39개월치로 지난해보다 더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연말 희망퇴직 논의에 들어간 다른 은행권도 수억 원대에 달하는 위로금하고 이 파격적인 보상안을 내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격적인 보상 카드를 쓰면서까지 은행권들이 이렇게 몇 년째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퇴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난 2020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5대 은행에서는 약 4,700명의 은행원이 떠났습니다. 지난 2019년 1,700여 명이었던 희망퇴직자는 2년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지난 3분기 은행권 정규직 직원은 1년 전보다 4,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변한 탓이 큽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환의 필요성을 체감했죠. 은행들 꾸준히 점포수를 일단 줄였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영역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020년부터 영업 점포 역시 가파르게 실제로 줄었습니다. 국내 은행 점포수 지난 2019년 4,800여 개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4,100여 개로 이 3년 동안 700개가 넘게 폐쇄됐을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기존의 은행들은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온도차가 뚜렷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인터넷 은행은 이 규모를 오히려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3분기 말 국내 인터넷 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는 1,95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34%가량 상승했는데요. 추세로 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 이 처음 출범한 인터넷 은행이 서비스와 사업체 규모를 계속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면 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비대면 전환에 따른 생산성 악화를 고민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은 약 3억 5천만 원으로 4대 은행에 비해 3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은행권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 희망퇴직 분위기가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어느 정도 이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자 움직임이 감지가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로 이 전반적인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이 희망퇴직을 단행한 우리카드, 구체적인 인원이나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쯤 희망퇴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카드사들 역시 워낙에 내년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다 보니 특별 희망퇴직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컷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이죠? 자, 음식을 해먹든 시켜먹든 유통기한은 한 번쯤 보게 되실 겁니다. 그쵸. 하루라도 지나면 괜히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참 많았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기존 판단 기준에 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란 이름의 표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적은 건데 대체로 유통기한보다는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품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소비기한으로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다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약처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품 품목별 소비 기한을 정해서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일례로 두부의 유통기한은 평균 17일인데 소비 기한은 23일로 6일 더 늘어납니다. 유통기한이 20일인 빵의 소비 기한도 31일로 증가를 하는데요. 햄은 38일이던 게 57일까지, 발효유는 18일이던 게 32일까지 섭취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는 당장 내년이 아니라 2031년부터 소비 기한이 적용됩니다. 네,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유통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기한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도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불안해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기한으로 더 확실하게 생각이 된다면 낭비하는 음식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540톤이 넘습니다. 처리하는 데만 무려 1조 원 넘게 들어가는데요. 식약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기한이 도입되면 가공식품 폐기량이 1.5% 감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연간 165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에도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희망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희망퇴직 바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